인사이드 경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 나왔습니다. 판교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시연이 있는 날입니다. 식당에서 로봇이 음식 배달하는 모습 이따금 보셨을 텐데요. 이제 거리에서도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로봇 실증 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돼 지자체 최초로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문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로봇이 매장으로 가서 상품을 픽업해 배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클릭하면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하다 보니까 항상 배달 시간도 일정하게 그 시간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소비자와 저희 커피숍에도 같이 이제 배달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시범적으로 하지만은 좀 더 저변이 확대가 돼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봇은 실외에서 차도와 보도, 건널목, 공원 등에서 주행할 수가 없었지만 지난해 말 지능형 로봇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실외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에게는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에서 실외 이동 로봇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판교와 서현동에 하기로 한 것을 우리 성남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식으로 지자체 성남시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의 주체가 돼서 또 기업의 기술을 또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배달료가 따로 부담이 안 되고 또 소비자도 이거 배달시킬 때 배달료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또 상인분들의 그런 어려운 경제 시기에 좀 더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하나는 이 로봇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의 주민이 이 로봇을 활용해서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런 첨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이 또 4차 산업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그 사업에 이제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도입하고 있는 맨발 걷기용 황토길. 성남시에도 11곳이 조성됐습니다. 중원구와 수정구에 각 3곳, 분당구에 5곳입니다. 건강에 좋은 황토를 20cm 두께로 깔아놓은 맨발 황토길. 평일에도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판교와 가까운 율동공원의 경우 구조물을 설치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2번 와요. 자주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오는데요. 저녁에 잠도 잘하고 꾸준히 한 분은 염증의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걸어다 여기 황토길. 황토길이 이거 최고로 좋아요. 분당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로 자연환경도 눈에도 좋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는 많아요. 37년생이에요. 37년생에 한국 나이로 88세인데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며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쇼핑한 물품을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는 시연회 현장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지만 앞으로는 거리에서도 배달 로봇을 쉽게 마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 달부터 국내 지자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올해를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원년으로 선포해서 스마트 도시로서의 다양한 기술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 등을 통한 미래 첨단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한산성으로 가는 등산로에 맨발 황토길을 만드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스마트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신상진 성남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원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또 그 가능성과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우리 인공지능 그리고 또 자율주행 또 여러 모빌리티 또 로봇, 드론 이런 첨단 기술을 서로 융합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이제 기술 혁명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제 그러한 그 관내 관련 분야도 많고 기업들이 함께 저희가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우리 성남시가 그 선도적인 도시로의 역할을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4차 산업 특별도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그 올해를 원년으로 삼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51주년인데 그동안 이제 민선 8기 준비를 하면서 2년 차로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남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 또는 분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 뭐 성남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또 시스템 반도체 또 AI 뭐 로봇 드론 산업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그 설계 팹립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성남 판교에만 전국의 한 40% 이상이 팹립스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팹립스 산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갖춰서 저희 산학연관 함께 그런 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그 해외 주요 도시와 협력 또 네트워크 구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던가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그 현지의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미국에 만들어진 성남 비즈니스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 6월에 미국 LA 인근에 있는 플러턴 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또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함께 해오면서 시내 한복판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원을 했는데 그 관내 기업이 이제 42개 중소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개척하려면 상당히 그 인적, 물적 그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성남의 우수한 그 제품들, 기업을 이제 미국에 소개하는 교두보로 이렇게 삼았고요. 그다음에 또 플러턴시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플러턴시에 또 한인들이 많이 사시고 상당히 그 미국에서 보면 이 서부 쪽에 이 교통에 굉장히 그
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삼성 로보틱스도 아주 큰 대형 창고가 2개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하인인들의 어떤 또 협조와 참여, 그리고 또 LA에서 가까운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또 매년 CES가 또 개최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해서 플로턴 시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상담액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LA에 또 뭐 한상 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또 기업인들이 와서 또 소비자들이 와서 또 가까운 플로턴시의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또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 지자체가 해외 또 시장을 관내 기업을 진출토록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년이 넘었네요.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또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그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LA에 코트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관까지 가서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런 주변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좀 바이어들과의 어떤 그런 이 매칭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좀 더 섬세하게 보강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마다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네. 자, 올해는 처음으로 성남시 단독관을 네. 열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반응 어떻던가요? 성남관이 그 당시 그 인디아관 앞에 있었는데 인도 전체 관보다도 우리 성남시 관이 더 아주 멋있게 크게 이렇게 조성을 했고, 올해 1월에 CES에 우리 관내 기업이 24개가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상담액만 해도 한 2,700억, 그리고 수출 계약이 1,400억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또 저도 그때 갔지만 많은 손님들이 우리 성남관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굉장히 그 아주 고무됐고, 또 앞으로 미국 진출의 중소기업의 굉장히 큰 교두보가 우리 성남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성남시로 이제 관심을 좀 돌려보면 위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거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위례지구에 들어서는 건가요? 성남 위례의 그 복정동 쪽인데요. 그쪽에 17,000여 평 부지에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토지 매입을 했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4차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인데, 뭐 4차 산업의 그 여러 기술을 이루고 있는 뭐 AI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술들의 그 연구 센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그 부수된 그런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위례에도 또 이렇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우리 성남의 하이테크 밸리, 그 이제 좀 물론 첨단 산업도 있지만 이제 제조업도 많이 있고, 그것과 또 야탑의 야탑 밸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판교 밸리,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 전체를 하나의 서울 관문이 되는 위례 성남과 또 연결되는 이런 벨트를 구축해서, 거기에 또 우리 야탑 밸리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 이런 검증이나 그런 기업의 지원 사업,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중요한 또 센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첨단 산업의 아주 메카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포스코는 사실 우리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데 이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그런 연구 R&D 센터를 이제 포항에 이렇게 주민들께서는, 포항 시민들은 좀 가지 마라 이거죠. 근데 젊은 그 연구 인력들, 인재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성남이 첨단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마침 또 부지가 있고 해서 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대단히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연관된 산업들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장님 말씀을 들을수록요, 이 성남시의 그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의 도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해였던가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에서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스마트 도시 인증을 이제 작년에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데서 받았는데,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기술들을 융합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편의성 또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그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스마트 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위한 그 중요한 게 이제 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 우리 시에서 그 로봇 같은 것을 이제 배치해 놓고 그 로봇을 통한 그 어르신들 케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의 또 전달 또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걸 이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뭐 드론으로 이제 뭐 이제 주문을 배달하고 또 최근에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이 주문하면 상가에서 그 주문 물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스마트 시티에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영국에서 또 주최하는 그 세계 스마트시 인증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토부에서 인증 받으실 때 이게 뭐 혁신을 얼마나 잘했는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도나 거버넌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서비스 기술이나 인프라 상태나 뭐 이런 발전 가능성도 봐야 되겠는데, 어느 항목에서 특히 좀 성남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까? 성남이 이제 혁신의 의지 그리고 이 산업들을 서로 융합하고 또 연결하고 그것을 이제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업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의 어떤 성과랄까요? 그런 게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성남의 그 유관한 기업들의 그런 참여를 또 많이 또 저희가 시에서 또 이게 연결해내서 아마도 혁신 의지와 그 첨단 산업 기술들을 잘 시민 속에 잘 구현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기술 서비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뭐 그 로봇을 통한 이제 그 시민들 케어, 그리고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한 드론으로 이제 커피나 뭐 이런 뭐 음료수 이런 거를 이제 뭐 우리 탄천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배달을 받고 이런 또 거라든가, 올해는 이제 또 더 9곳으로 확장을 해서 이 드론을 통한 우리 여러 가지 물품들, 뭐 편의점 물품, 김밥까지도 이 품목을 이제 확대해서 이 또 배달 사업을 또 활성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엊그저께 했던 이 로봇 이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이 카드 수수료 외에는 부담이 없고, 또 시키는 이제 주문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한 500원, 예, 9월에는 무료고 이제 10월부터 500원만 내면 이제 배달료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또 편의성에서 예, 굉장히 우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땅에는 로봇이 다니고 하늘에는 이제 드론이 다니고, 또 저희가 또 UAM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체계를 롯데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올해 또 연구 용역을 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잠실에서 이제 성남 분당까지 이 포트를 만들어서 UAM 도심 항공을 나르는, 말하자면 택시 드론 같은 거죠. 드론 택시 같은 그런 게 하늘을 또 활보하게, 그래서 26년도에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또 참여 또 할 계획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시연회는 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일 날 열렸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이제 주문을 하면 결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주문받은 상점에 로봇이 갑니다. 이게 가서 그러니까 뭐 저 횡단보도도 건너고 신호등도 기다리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그러니까 지나는 시민분들이 신기하게 이제 로봇을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횡단보도 신호등 다 이게 거치고 와서 주문한 장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민들하고 커피를 아이스 커피 꺼내 먹으면서 아주 야 신기해하고 다들 그랬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그게 과거에는 이 로봇이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를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로봇 지능형 로봇법이나 도로법이 바뀌어서 이 로봇이 인도라든가 건널목, 공원 이런 데를 다닐 수 있게끔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이 갖춰져서 지난 9일에 저희가 그런 로봇 시연회를 아주 마음 놓고 편안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그 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그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도 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탄천에서 이 드론 배송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탄천의 그 야외 물놀이장 거기에서 이제 주문을 그것도 역시 앱으로 주문을 하면 커피나 음료수를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배달해서 드론이 떨어뜨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그럼 이제 주문한 분이 그걸 이제 꺼내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9곳으로 그 배달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뭐 김밥이라든가 또 편의점에 또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점차 저희가 품목과 또 그 배달 장소 이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우리 성남 관내 그 드론 그 기업에서 그것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 그 운행은 사람이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코스를 그 항공 그 루트로 따라서 그것도 이제 안전해야 됩니다. 그 만약에 지나가는 자리에 무슨 빌딩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자동에서 탄천을 따라서 탄천, 그러니까 안전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 안전한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소문이 이제 뭐 해외도 좀 난 모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가 그 성남시 방문해서 이거 배우고 갔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점들을 좀 뭐 배우고 논의하고 그랬습니까? 작년 11월에 저희가 스페인에서 매년 열리는 그 바르셀로나 그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성남관을 CES 못지않게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참여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립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성남의 스마트 시티를 좀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성남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의 그 뭐 디지털 정부 이런 기술도 좀 보여드리고 했더니 그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또 어떻게 스마트 시가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것을 좀 많이 보고 가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앞서 조금 전에도 이제 드론 이 배송 서비스 지역하고 뭐 품목 좀 다각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뭐 드론이 결국 이제 안전과 또 시민들이 실제 유료로 이용할 때 그런 편의성이 얼마나 담보되냐. 뭐 주문해 놓고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분당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그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드론으로 라면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라면으로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주문해서 오토바이로 이 배달 서비스로 오는데 드론으로 온 게 한 7, 8분 걸렸고 오토바이로 배달되는 게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라면이 불기 전에 먹을 수 있었고 배달은 라면이 좀 불었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우리 도심에서의 그 기술이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안전한 그 경로를 우선 많이 아마 하면서 상용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속성 일단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앞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으신 거고 또 첨단 모빌리티 특화 도시 그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 저희가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에 저희 성남시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저희가 그 마스라고 해서 성남형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뭐 맞춤형 모빌리티 도시 그리고 또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라든가 또 그런 통합형 플랫폼을 구성해서 이 교통 체계를 일원화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26년도에 저희가 성남동 그러니까 모란이라고 돼 있는 그 동네 일대에 이 26년도에 이 사업을 첫 선보이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아마 많이 이 사업을 보시면 굉장히 편리함과 굉장한 그 아주 효과적인 그런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거는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렇게 26년도에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좀 시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자율주행 로봇 배달과 함께 사실 그 모빌리티 산업에서 현재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UAM 이 사업인데 이게 개념이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하늘을 나는 택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인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그 롯데 컨소시엄하고 해서 이 잠실에서 분당까지 잠실에 포트를 만들고 또 분당에 포트를 만들어서 분당이 또 좋은 여건이 이 탄천이 끼고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이것도 역시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2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성남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도 발주해 놓은 상태고 또 롯데 컨소시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그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탄천 상공을 날아서 분당으로 간다. 그렇죠.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한 그 드론 택시 말하자면 거기에 한 4명에서 한 뭐 5명 그렇게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김포라든가 뭐 고흥인가요? 지방에서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김포도 아마 한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 도심항공교통을 이제 시범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이 있는 도시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는 좀 더 기술적으로나 좀 더 이 상용화하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좀 빠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성남은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이제 첨단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뭐 스마트 도시 인증, 모빌리티 특화 사업이 이렇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인재 같아요. 인재를 어떻게 잘 양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성남시가 국내 유명 대학들 또 연구기관들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그 22년도 10월에 우리 성남시와 또 8개 기관이 함께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뭐 카이스트 또 관내에 있는 또 가천대학교, 성균관대, 또 반도체 공학회, 팹리스 산업협회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팹리스 산업에 또 AI가 또 굉장히 반도체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 그 업무 협약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판교에 그 CUG가 있습니다. 한 5,500평 정도. 거기에 카이스트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AI 연구 시설들을 AI를 거기에 8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AI 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강대에서 우리 또 제2판교에 서강 판교 디지털 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우수한 그 4차 산업의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로 하는데 저희하고 또 이번에 4월에 또 MOU를 같이 체결을 했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정자동에 킨스타워라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선 또 인재 양성 또 서강 또 디지털 혁신 파크를 그 캠퍼스를 조성을 해서 저희 또 이번 10월부터 또 운영하기로 했고 또 서강대는 9월부터 운영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엔터테인먼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가 있는데
거기 그 학장이 이번에 4월에 저희 성남시를 방문해서 그 카네기 멜론 ETC 캠퍼스를 우리 판교에 유치하기로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미리 그 홍보 광고에 좀 이 지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혹시 안 나올까 봐 그런지 이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 좀 이 아마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아주 조용히 실질적인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저희가 팹리스 산업이 판교의 전국의 한 40% 이상의 기업이 모여 있는데 저희가 그 팹리스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비용을 대고 팹리스 산업협회 또 우리 관내 가천대학교 성남시 그래서 그 인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명 배출이 됐고 올해는 100명으로 늘려서 그 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그 기업과 또 우리 또 그런 인재 양성 그 부분과 같이 매칭데이도 이제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과학고 유치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성남에 과학고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없었던 모양인데 자, 이 과학고 유치 사업은 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과학고가 전국에 22개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과학고가 한 대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냐. 인천도 2개고, 뭐 부산도 2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기도민의 열망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학고 유치할 도시를 이제 이게 모으고 있는데 아마 여러 도시가 지금 경합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우리 첨단 산업에 아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또 경기 동남권에 교통이 또 굉장히 허브고 그래서 성남시가 유치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성남 시민의 84.7%가 이 과학고 유치에 전부 찬성을 하고 이 시민의 이 정말 큰 이 호응이 없으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는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고 성남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과학고 유치를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추진에 좀 아주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이제 그 인재 양성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인재 중요성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시스템 반도체 검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것도 그 지난 6월인가 정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목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부터 상용화하는 그 전 과정이 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해서 지원해주는 이 센터는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가 되어 왔던 건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성남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이 판교의 글로벌 융합센터 거기에 성남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또 앞으로 이제 야탑밸리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거기하고 이제 같이 테스트 베드도 그 야탑동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나라 그 성남 판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이 발전에 굉장히 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이제 170억이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또 국방산업, 방위산업에 또 거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검증이 필요하니까 또 거기에도 30억 해가지고 총 200억의 시스템 반도체 그 검증 지원 사업을 저희가 펼치게 됩니다. 자, 국방용 반도체 검증 기반 구축. 이건 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 국방산업, 그러니까 방위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고도화된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검증이라는 건 더없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저희 우리 성남에서 일반 시스템 반도체 검증 지원 사업을 하는 만큼 그것도 같이 이렇게 아마 저희에게 선정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제 의사 출신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남다른 정책도 많이 펼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독감 백신 접종을 13세 미만 또 60세 이상 하던 것을 저희는 전 시민의 이제 무료 접종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접종률이 한 40%가 안 됐는데 작년에 50%가 됐습니다. 전 시민의. 그 이제 13% 정도가 접종률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시민들이 건강하시게 독감에서로부터 자유롭고 이렇게 하시길 원하고 또 저희가 그 이제 치매도 사실은 이미 진행이 되면은 이 진행을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진행을 좀 억제해서 심한 중증 치매가 안 되도록 그런 치매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국 최초일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내의 이제 어르신에게 이 치매 정밀 검진 그거를 이제 받도록 33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내 치매 같은데 좀 이상하다. 요새 머리가 좀 뭐 기억력이 좀 없어지고 깜빡깜빡하고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그걸 이제 보건소에만 가시면 보건소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이제 1차 검사를 해서 치매가 이제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치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건소의 판정이 있으면 이제 대학병원에 큰 데 가셔서 검사를 받게 되죠. 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정책 맨발 황토길 좀 재밌습니다. 요 맨발 황토길 요거 걸으면서 이제 힐링도 하시고 건강도 다지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요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맨발 황토길 제가 그 시장 되기 전에요. 그 성남 시민들께서 뭐 대전에 있는 계족산이라고 그 황토길 아마 그 원조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를 다녀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남 지역을 만들면 되지 거기를 가시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취임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곳, 올해 5곳. 이게 이제 분당에 6곳, 이제 수정중원에 3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곳을 했는데요. 그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암 치료 받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 노약자, 건강에 안 좋으신 분, 그래서 그 맨발 황토길 걷기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세요. 알겠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이것과 별도로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이 사업도 이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는 이제 정자동에요. 한 3만 평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인데요.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용역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곧 나오면 거기 이제 크게 이제 2곳으로 분리해서 우리 기업 유치에 좀 효율적인 또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유치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요즘에 이 저출생 때문에 사실 난리입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위기 의식도 좀 고조되고 있고 또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남시 아주 특별한 그 저출생 대책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아주 그 사업의 그 이름이 굉장히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년에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지낼 때도 이 저출산 문제를 많이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코어가 없어요. 핵심이.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이제 뭐 작은 규모지만 최대한 할 걸 좀 해보자 정책들을. 그래서 한 것이 청춘 남녀들이 이 직장과 뭐 하는 일 바빠서
서로의 만남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 뺏기는 것 같이 이런 어떤 그 결혼을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장을 좀 펼쳐주자.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뜻밖의 여성들은 참여를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신청을. 근데 남녀 평균이 경쟁률이 6대 1입니다. 신청자가 여태까지 660명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신청자가 3,700명? 6대 1의 경쟁률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330쌍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번, 올해 8번인데 올해 2번을 했고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참가자들의 그 매칭률, 커플로 돼서 계속 만남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성남 그 솔로몬의 선택에서 한 43%가 커플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그 한 쌍이 결혼을 했고 또 9월 달에 또 한 쌍이 결혼을 했고 앞으로 아마 지금 만나고 있는 청춘 남녀분들이 앞으로 많이 결혼에 이렇게 꼴이 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또 굉장히 그 언론을 타다 보니까 작년 8월에는 뉴욕타임즈 1면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보스턴 글로브라든가 로이터 통신에서도 취재했고 그래서 올해 10월 15일 날에는 그 멕시코 시티에서 그 블룸버그 시티랩이라고 전 세계 도시 시장들 또 정치인들 또 NGO 대표들이 600명이 참여하는 그 행사가 국제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솔로몬의 선택을 사업 설명 좀 해달라. 항공료, 뭐 숙박료, 수행은 2명 포함해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성남의 솔로몬의 선택을 그 주제가 도시에서의 결혼 정책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민인데 성남에서의 그 솔로몬 선택이 로이터 통신을 보고 그 인지를 했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가서 좀 우리 성남을 좀 홍보하고 저는 이 사업이 이 성남만 해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주변 도시들, 뭐 오산시라든가 화성시, 뭐 시흥시 이런 데서 벤치마킹하러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제 해서 거기서도 시행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국가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충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솔로몬의 선택, 이 솔로몬에서 이 솔로는 뭐 솔로죠. 예,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솔로. 요 솔로몬의 포켓몬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그 담당 부서에 젊은 이제 우리 공무원 직원이 그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상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캠페인, 국민 캠페인에 저희가 그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선택,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사업 향후 어떻게 계획과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 8번 중에 이제 3번을 했고요. 이제 4번을 더 할 계획이고요. 또 이것을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또 올해는 그 카이스트 AI 연구원이 저희 또 김재철 연구원이라고 이제 정자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MBTI를 AI로 만들어서 이 참가자들의 어떤 이 취향을 MBTI 분석을 해서 좀 더 매칭률을 높게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 3차 이 솔로몬 선택 행사에서 다른 때는 한 43% 이 정도 매칭이 됐는데 이번에 48%가 이 커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AI를 활용한 또 이 솔로몬의 선택이 더 아마 좀 더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제가 좀 눈길을 끈 게 이 매니페스토. 그 사회적 불평등 완화 요 분야에서 인원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겁니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그 근로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가서 그 작업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이 전 과정이 이 가족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 집 근처에 가서 버스에 근로장애인을 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장에 가고 또 밤에 돌아오고 이런 출근 지원해주는 안심 셔틀버스를 착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작년에
또 최우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 발달 장애인의 그 주거 문제를 좀 일부라도 좀 해결하는 방향을 잡고 또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그 집을 7채를 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관리인도 두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을 저희가 또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인정받고 또 이제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신상진 시장과 함께 4차 산업뿐 아니라 건강, 청년, 저출생 또 다양한 복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임기가 반을 넘었어요. 남은 임기 동안 성남시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할 메시지 있다면 간단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참 그동안 또 언론에서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성남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만족감도 굉장히 높으시고 또 하나하나 또 이 주변 환경이 변해가는 그 속에서 성남시가에 대한 애정도도 높아가시고 또 정주하고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의 그 지표도 굉장히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남시를 앞으로 더 힘차게 만들어가고 또 첨단 도시로서의 이 국가가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아남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복지면 복지 또 문화예술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첨단 도시가 딱딱한 도시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넘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복지 영역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 따뜻한 성남시 또 첨단 4차 산업의 어떤 또 첨단 도시 이런 걸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인공도시로 출범했던 성남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율 배송 로봇 등 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 연계로 기업을 지원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된 성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서 성남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